직원들이 몰입하는 회의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신, 충, 헌. 신뢰, 충돌, 헌신의 약자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뢰.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기 전에 이른바 자기 검열이라는 걸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야기했다가 바보 소리 듣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참가자들이 자기 검열을 하는 회의는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려고 나서지 않죠. 급기야 리더는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말해요.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리더 자신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회의를 마칩니다. 팀원의 침묵과 리더의 원맨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팀원들은 회의를 싫어하게 되고 팀장도 회의 시간에 답답함을 느끼죠. 해결책이요? 이렇습니다.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부터 하는 겁니다. 먼저 구성원들이 친해져야 돼요. 과거 우리 회사들에서는 회식, 야유회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이 가까워질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경직되었던 지난 몇 년간 회식도 야유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점심시간에 팀원들이 함께 밥 먹는 것도 약속을 잡아야 할 정도가 된 거죠. 하지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일전에 제가 도와드렸던 기업의 A 팀장님은 매주 딱 한 번이지만 런치 타임, 런치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팀 런치였는데요. 평소에도 같이 2명, 3명씩 식사를 하지만 이날만큼은 팀원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달에 팀 런치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미리 예약한 장소로 다 같이 이동하는 거죠. 사람들은 식사 장소까지 걸어가면서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또 걸어오면서 대화합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MBTI 성격 검사도 있잖아요. 이것도 직원들 간의 신뢰를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모든 팀원이 MBTI 검사를 먼저 하고요,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른바 고인물이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이 팀에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MBTI를 설명하고 MBTI 유형 사이들의 궁합도 알아보는 시간. 재밌기도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두 번째, 충돌. 어감이 좀 거칠죠? 이렇게 바꿔볼까요? 온건한 수준에서 의견 대립을 장려한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가로축은 충돌 또는 갈등의 수준을 말합니다. 갈등의 수준이 낮을 때는 사람들이 방심하지요. 당연히 조직 성과는 높지 않습니다. 반대로 갈등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은 싸우기 바쁩니다. 정치적 갈등도 생기죠. 당연히 성과를 낼 여유가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갈등과 충돌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경쟁도 시킵니다. 성과가 좋아지는 비결인 거죠. 그런데 신뢰가 먼저 쌓인 조직이라야 비로소 이런 충돌도 서로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는 충돌의 전제 조건이 되죠. 리더는 일부러라도 이견이 존재할 만한 이슈를 회의장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각각 의견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리더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생각을 종이에 쓰게 하시라고요. 자칫하면 말하는 도중에 자기 검열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자는 거죠. 사람들은 종이에 쓴 내용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회의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헌신. 헌신이라는 말의 어감도 좀 강하죠. 이 말은 몸 바쳐서 마음 바쳐서 무엇이든 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회의에서의 헌신이란 회의의 결론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회의는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고 회의 결과는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물이죠. 팀원 누구도 팀원 전체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 거죠. 나는 A라고 말했지만 우리 팀원 다수는 B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리더들은 팀원들에게 이 정도의 헌신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신을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첫 번째, 회의의 결론을 명확하게 글로 쓰는 겁니다. 행동 지향적이고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을 화이트보드에 적으세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회의록에 남겨야 합니다. 2번째, 리더가 참가자의 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리더가 각 팀원에게 심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론을 지지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말을 아꼈던 사람은 은근히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2번째 단계, 즉 충돌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죠.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회의가 실패하는 이유를 보세요. 회의 중에 침묵했던 참가자가 나중에 결론을 무시하거나 또는 태업을 할 때 일이 망가지죠.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리더는 회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이해도 하고 지지할 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해야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신뢰, 충돌, 헌신.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의를 바꿔보세요. 직원들이 회의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리더 여러분이 주관하는 회의가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변화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